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주목해볼 만한 서울의 부동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봉구 창동과 마포구 성산동, 구로구 구로동, 마포구 합정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서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53주째 상승하고 있는 전세 가격들, 그리고 2만여 건대로 지금 현재 전세 물량이 떨어졌습니다. 자, 전세 공급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약이 갱신되거나 또는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전세 물건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5% 이상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체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이라든가 경기권에 대한 공급들, 전세 물량들도 역시나 6% 정도로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자,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철이 지나고 나서인데도 이런 공급 물량들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봄 이사철에 소화됐었던 물량들이 다시 재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세 수요가 또 증가되는 그런 추세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전세가 계속해서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전세 계약갱신율도 35% 이상 증가되고 있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8% 이상이 증가된 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세 임대인의 우위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임차인들은 이런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역 변동을 하거나 또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매매로서의 그런 전환들이 계속 이뤄지게 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는 시간 동안에 매매 가격도 동시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의 원리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이런 가격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 입주 물량에 대한 지표는 전세 시장을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과 내후년, 뭐 2025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2만여 건 정도의 대단지가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 지역적으로 이제 동남권에만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2026년과 2027년도에는 약 8천여 건밖에 되지 않는 공급 물량 신축의 그런 입주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정말 예전에 뭐 10만 가구 정도의 그런 공급들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도 거의 10분의 1 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동안의 그런 공급 축소에 대한 가격 상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현상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이후 시장, 지금부터 인허가와 그리고 공사의 빠른 시공으로 인해서 2028년도 이후를 좀 바라보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당장의 3년, 4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2024년 8월 달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4년 만료가 되는 시점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자, 5%까지의 계약갱신을 이루었었던 가구들은 다시 한번 가격 갱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폭발적인 가격 상승들이 이번 8월 달에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사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공급 물량들이 착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요즘 공사비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공사비 시공비가 늘어나다 보니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에서도 자기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이런 지역들, 현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은 배제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시장,
2년, 3년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곳들이 매매 가격이 빠르게 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축 공급에 대한 축소가 계속 우려되기 때문에 신규 공급되는 그런 프리미엄들을 좀 노려보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선점하셔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위주로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정적으로 그런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서울 지역들 중에서도 전세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고 상승하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오늘 지역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실거주는 물론이고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박대근 대표님이 소개해드리는 지역 보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1호선, 4호선 창동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37제곱미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도봉구 창동, 강북의 대표적인 베드타운 지역이죠. 그런데 최근 변신을 꾀한다고 합니다. GTX 신호선이라는 호재가 있고요. 또 문화산업 도시로 육성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서울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도광 중에서도 도봉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부권에서 그래도 전세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요가 가장 많이 풍족하게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아직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곳이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개발 호재들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 호재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에 대한 그런 신규 개선 사업들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 도봉구 또는 이 노원구 라인들에 위치하고 있는 창동 이 지역들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뭐 10년, 20년 뒤에 개발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정말 5년 이내에 크게 바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창동 역세권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로서 3룸,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역세권이기 때문에 주변에 인프라를 이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이 대규모의 대단지 업무타운들과 문화시설들,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이죠.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이곳에 GTX 신호선과 KTX가 신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개의 노선을 교차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창동역은 교통의 동부권의 메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창동역의 그런 교통편들을 맞이하기 위한 지금 현재 민자 역사 개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차량 이동도 굉장히 용이한데요. 동부간선도로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또 대형 개발 호재를 얻고 있죠. 삼성동의 영동대로 지하화와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같이 함께 맞물리는 도로로 연결이 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는 동부권에 정말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이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유입량의 증가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막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차량의 소음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남까지 삼성역 라인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상부는 뭐 수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굉장히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성들, 이제 한강까지 가지 않아도 이런 동부간선도로 수변 공원들을 이용하면서 그런 공세권이라든가 또는 그런 친수 환경들을 그대로 누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초등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창동이라든가 노원 라인들은 예전에는 이제 베드타운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었었죠.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학원가라든가 또는 학군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시설들 환경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창동역 인근 지역들도
일꾼들의 그런 수요가 굉장히 공급이 잘 갖춰져 있고 그런 학세권으로서의 그런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동역에서의 3룸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를 키우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굉장히 살기에 어떻게 보면은 거주의 메리트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상승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모든 곳들이 30년, 40년 된 주택들이고요. 이런 주택들이 앞으로 개발되고 계획적으로 변하게 될 곳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되면 이제 재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또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도 평가에 그런 그 배제되는 모습들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빠른 그런 재건축 소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재개발할 수 있는 이런 빌라들, 다세대 주택들, 라인들도 지금 현재 대규모의 예전 같은 뉴타운 사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요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 또 주민제한형으로도 모아타운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는 또 비례율이 굉장히 잘 갖춰질 수 있는 지역들의 그런 개발들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결국은 새로운 신축 건물들로 구성이 되면서 새롭게 이곳이 변모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런 주거지들만 새롭게 공급이 늘어난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죠. 주변에 그만큼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 수요가 바로 상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약 4만여 개의 일자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적인 그런 지역으로서의 변모가 굉장히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재건축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창동 주공 7개 단지의 재건축들 계속해서 인허가의 그런 통과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안전진단 평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 기획이라든가 뭐 주민 동의율의 그런 상승들이 굉장히 높고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라인들도 발빠르게 새로운 건축물, 새로운 주택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었던 거는 약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2030 서울 플랜이라고 해서 약 7광역중심지, 서울 3도심과 7광역중심지를 뽑았었는데 7광역중심지에 이제 용산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그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가 7광역중심지 중에 한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일자리 타운으로 창동 도봉구 라인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바로 동부간선도로 라인 이제 중랑천을 건너서 넘어가면은 바로 이곳이 또 노원 지역들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으로 같이 함께 도시 기본 계획에 잡혀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건축물이 완성됐고요. 여기 지금 문화기업 입주가 완료가 되면서 오피스텔과 업무 시설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00여 명 정도의 그런 인력들이 수용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미 대규모의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진행 중인 곳이고요. 창동역을 기준으로 해서 환승주차장 라인들은 이제 복합 그런 그 환승센터가 조성이 되고 민자 역사가 또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고요. 이곳에 새로운 상권이라든가 또는 GTX, KTX를 맞이할 준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화체육시설 예전 창동 운동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레나급 문화 공연장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대규모의 유통단지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이곳에 바이오 클러스터와 그리고 새로운 그 기업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화체육시설 라인에는요. 지금 현재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약 2만여 석 정도의 대규모
공연장이 생깁니다. K-팝을 컨셉으로 해서 한류 관광의 메카 될 수 있는 기대감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전문 아레나 공연장이 진행이 되고 2027년 3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 공연장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중형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경기장, 뭐 영화관 이런 모든 K-팝 복합 시설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연간 250만 명 정도의 그런 방문객,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원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지금 현재 뭐 의정부로 이전을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차선책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서울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복합 상업 업무 시설들이 같이 함께 들어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경제 중심지의 모든 지역들의 일자리 창출 약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4만여 개 일자리 굉장히 대규모거든요. 그 대규모의 일자리가 앞으로 자족적인 도시로서의 그런 도봉구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역교통망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은 그 지역들의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교통편이 좋아진다는 것은 외부의 수요들도 이곳에 모일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GTX를 바로 정차하는 창동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광운대역과 왕십리, 청량리 그리고 바로 삼성역, 양재역, 강남권에 진출하는 노선들이 바로 세정거장, 내정거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시간은 약 15분 정도 광역철도망입니다. 그래서 15분 정도면 강남권에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다. 강남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 솔직히 강남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30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값과 지금 창동역 인근 지역의 집값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집값이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런 GTX의 착공 소식이라든가 또는 완공되는 시점, GTX A 노선을 보셔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GTX C 노선도 착공과 완공의 그런 시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상승분들은 아직도 잠재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KTX 의정부 연장선도 창동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KTX가 들어선다는 것은 이제 전국으로 빠르게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자 역사 개발 호재 소식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2024년 2월 달에 이제 착공을 했고요. 2028년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다. 지나가다 보면 이제 공사 현장들도 보이고 하던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도로가 지상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하천의 뭐 번람이라든가 이런 장마철의 뭐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도로가 사실상 이곳에 있는 것을 지하로 옮기는 계획들을 처음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부는 공원화 조성이 될 것이고요. 지하부는 이제 왕복 8차선의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의 그런 구분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그런 교통망들을 형성시켜주고 차량의 유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계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동의 영동대로 지하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룸입니다. 방 3개로 이루어져 있는 3룸 매매 가격 3억 1천에서 3억 2천만 원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년 전, 5년 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는 가격대가 이미 4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적인 부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다라는 것은 내 주택 가격의 그런 가치를
평가할 때 너무 안 좋은 집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세 가격을 매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의 126%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많이 희망을 하시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약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전세가 거의 3억대 가까이도 맞춰졌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시가액의 그런 현실화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전세 가격의 상승들이 더욱더 빠르게 움직일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조금 저렴하게 주변보다 5천에서 8천 정도 싸게 매입을 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까지 맞물린다면 투자 금액은 현저하게 또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투자금들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3룸이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셔도 좋고요. 전세를 놓고 임대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보증보험에 조금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는 월세 임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수익률 따져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메리트 있죠.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출 금액 발생시켜서 약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익까지도 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만나보셨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하철 노선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고 있는데요. 1호선을 통해서 종로, 중심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고요. 의정부나 양주 등의 경기권으로도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4호선을 통해서는 용산 그리고 남양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창동역의 GTX 신호선 그리고 KTX가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모두 다 완공이 된다면 쿼드러플 역세권을 누려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에 좀 이동을 해보면요. 차량을 통해서 동부간선도로의 진입이 굉장히 수월한 곳입니다. 현재도 물론 이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좀 많이 막히고 있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하가 된다면 강남이나 삼성으로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하화되고 나서 도로 위쪽은 공원으로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공세권으로의 메리트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인근에 노원 쪽 학원가와도 굉장히 가까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고 있죠. 상계나 하계에 있는 학원가도 이동이 수월한 우수한 학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경의중앙선을 타고 한정거장이면 상암 DMC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6호선 마포구청도 가까워서 중심 업무지구로 이동도 수월한 곳입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마포구입니다. 마포구도 전세 가격이 굉장히 잘 오를 수 있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로서도 서울에서 탑3 안에 드는 전세 가격 상승률 지역이 바로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 성산동이고요. 성산동 인근 지역은 제가 이제 거주를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의 만족도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편들도 굉장히 좋고, 한강을 이용하거나 또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또 반대쪽 서울의 반대편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내부순환도로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이동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적인 그런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마포구청역을 이용하거나 경의중앙선 가좌역을 이용하신다면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포구청역에서는 이제 한정거장하면 바로 합정역입니다. 합정역과 인근 홍대 지역 라인들은 또 2호선으로 맞물려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만 이동을 해서 서대문구, 아현동 라인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또 5호선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가 또는 영등포 여의도 또는 강남권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해서 마포구 성산동 라인 인근 지역에서는 서울의 정말 중심 지역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통편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주하면서 저는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공원들. 월드컵 공원이라든가 하늘공원, 뭐 평화의 공원, 그리고 한강공원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성산동에서는 또 이곳 망원공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망원 한강공원도 굉장히 가까워서 공원들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경의선 숲길 라인들 이곳에는 뭐 연남동 연리단길도 위치하고 있고 또 경의선 숲길은 산책하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바로 공세권을 이루고 있는 곳들이라서 성산동이 굉장히 거주하는데 만족도가 좋았다. 그리고 또 상암 DMC 라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인근 지역으로 가면은 이런 상권이라든가 또는 뭐 가까이에는 합정역 인근 상권들 그리고 또 망원동에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유명한 핫플레이스 거리들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망원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즘 많이 또 핫해졌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위쪽 라인에는 이제 가지울 뉴타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울 뉴타운에는 없는 거 없죠. 사실상 이제 모든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성산동도 이곳에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가까이에는 이제 대학군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연남동 라인들 보시면 홍익대학교라든가 또는 연세대학교 2대 그리고 서강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수요도 성산동이라든가 은평구, 북가자동 라인들 남가자동 라인에서도 거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임차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다. 뭐 대학군뿐만이 아니라 직장까지의 접근성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 성산동은요.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지하철을 순수 차량이 아닌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상암 DMC까지는 단 3분이면 도달하고요. 용산과 서울역은 10분에서 13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에서 이제 지하철만 이용하셔도 거의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뭐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여의나루역, 영등포 여의도역 가게 될 경우에는 16분의 시간이 걸리고요. 마곡도 대규모 업무타운이죠. 그래서 마곡지구도 23분 걸립니다. 근데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은 뭐 마곡지구는 뭐 15분이면 가고요. 예, 여의도도 10분,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많은 직장인들과 그런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 이곳에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기대 가치가 높겠습니까? 뭐 공덕 라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이미 가격대가 20억대에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적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재개발 투자가 조금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곳입니다. 바로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된 성산동이고요. 이곳이 바로 모아타운을 통해서 개발이 될 것인데 모아타운 지정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주민의 동의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관리계획 수립 이것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곳은 이제 관리계획이 수립이 지난 3월에 완료가 돼서 4개의 구역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각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모두 통합해서 진행하기에는 또 좀 어려움들, 뭐 말도 많고 이런 탈도 많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소규모로 모아타운으로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모아타운들 진행하고 있는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규모로 진행하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주민들의 그런 동의율의 그런 달성들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모두 합쳐지게 된다면 약 2,336세대 정도가 구성이 될 곳이다. 대규모의 단지가 조성이 되죠. 자, 비슷한 곳에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 현장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 나는 재건축이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서 결국은 재건축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 재개발은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재건축도 개발이 되긴 되는데 뭐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되긴 되는데 시간이 정말 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된다는 것이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되다가 안 되는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율이라든가 자기분담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이미 한 단계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투자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성산시형 아파트 매매 가격 거의 11억, 12억 나와 있죠. 그렇지만 전세 가격은 2억 뭐 3억도 안 나와 있습니다. 2억 중반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7, 8억 이상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거의 뭐 한 4억에서 5억 정도 뭐 보신다고 하더라도 투룸이 4억 그리고 쓰리룸이 한 5억 정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의 전세 금액 2, 3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투자 금액은 1억 정도, 뭐 2억 정도까지 넘지 않는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차이가 거의 3배 차이 이렇게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아타운 지금 성산동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되고 나서 개발이 모두 완료가 되고 나서 같은 입지로 이곳은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느 정도의 금액대 한 16억, 17억 정도까지도 84제곱 기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미 지역에는 이런 사업성 증가를 위한 이런 사업 설명회라든가 또는 그런 추진들을 같이 함께 추진위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호재 중에 하나는 이제 롯데 복합 쇼핑몰이 또 들어선다는 내용이 있었었죠.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상암 DMC 역에 지금 현재 복합 문화 시설과 상업 시설들이 같이 함께 들어서게 될 것이고 뭐 영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겠고 상암 DMC뿐만 아니라 수색 역세권도 같이 함께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색과 상암 DMC의 개발들이 이 역세권의 상권 활성화가 그 지역의 가치를 또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은요, 모아타운 2차 선정지인데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다. 그래서 주민 동의율 지금 현재 80% 달성이 된 곳들도 있고 지금 거의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미 동의율이 달성이 되고 나서 추진위가 형성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통해서 또는 그런 그 사업 시행 인가까지도 가게 되면은 이미 매매 가격이 또 한번 크게 상승을 합니다. 관리 처분 전까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이 재개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또 이제 투자 금액이 또 늘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초기 투자처에서 투자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자, 2336세대 대단지이고요. 대규모 업무시설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뭐 지하철 20분 이내에 뭐 용산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서울역 뭐 이런 지역들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2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모두 이용 가능하고요. 뭐 공항철도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천 라인들 가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간선도로 지금 현재 내부순환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또 서부간선도로 라인으로도 접근이 굉장히 성산대교를 따라서 갈 수 있거든요. 이곳으로 가면은 바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 고속도로의 그런 교통망들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 공원 말씀드렸습니다. 한강공원이라든가 뭐 월드컵 공원,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상암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해서 내가 이것을 지금 현재 투자해서 뭐 전세가가 떨어져 투자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것이 바로 아파트로 구성이 됐었을 때 내가 입주를 꼭 하지 않아도 전세를 놓더라도 내가 조합원 분양가로 받았던 그리고 대출을 어느 정도 조금 활용했었던 그 부분들이 모두 전세가로 상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투자 가치로서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또 조정지역 대상 지역으로 이제 해제가 되면서 실거주 요건이 없어졌죠. 그래서 2주택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취등록세를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내시더라도 입주하지 않고 이런 양도 차익까지 보실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룸이고요. 3룸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는 3룸이고 신축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평시에도 굉장히 높은 그런 그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4억 8천에서 5억 2천만 원의 시세로 현재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약 3억 원 정도 임대 가격이 맞춰져 있고 예상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자, 서울에서 이런 좋은 입지 마용성 아니겠습니까? 마포구에서 재개발 사업지 어느 정도의 관리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된 지역에 2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 오늘 마포구 성산동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의 아파트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시형 아파트를 비롯해서 노후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재건축이 다 완료가 됐을 때는 대단지 아파트를 변신이 기대가 되는 곳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망원동이나 경의선 숲길에 있는 맛집이나 카페, 쇼핑, 문화시설들을 한 자리에서 누려볼 수 있는 슬세권 입지다. 이 점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대근 대표님의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적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혹은 세미나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30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현재 GTX A 노선 일부 구간이 운행 중이죠. 이곳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신도림역에 GTX 호재가 있고요. 또 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소식도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자, 구로동입니다. 구로동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 투자 메리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10 대책에서 나왔었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기축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소형 빌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이 됐었던 5년에서 10년 지난 이런 기축주택들도 앞으로 2년 동안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금 2년 동안 구입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된다면 세제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주택 이상 주택 가액에 어떻게 보면은 취등록세 8%, 12%까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일반 과세로 1.1% 그런 취등록세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종부세가 또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하나하나의 개별 과세로 종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뭐 30억, 40억짜리 주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소형 주택이 얼마 하겠습니까? 6억 원 이하로 보시면 그 정도의 금액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종부세도 안 나온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몇 채를 팔더라도 사실상 양도 그 양도 차익의 그런 주택수가 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들도 그냥 하나하나의 개별로 따지기 때문에 모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비과세라든가 그런 일반 세율을 보고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과거에 2018년도, 19년도 임대주택 등록해서 혜택 보신 분들 굉장히 많고 물론 마지막에 좀 끝자락에 투자하셨던 분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지금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전세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세 가격을 이미 인지하고 투자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만 굉장히 많은 초기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봤었던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이런 임대주택 등록 안 해도 이 혜택들을 모두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있어서 이미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산정이 되어 있고 가격이 절대 낮게
낮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주변보다 조금 더 싸거나 또는 이곳이 신축이라서 내가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기축을 투자하는 것보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선택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올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사실상 앞으로 또 이곳이 개발될 수 있는 또는 재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라면 중간중간에 양도 차익이 훨씬 더 주변 집값의 시세가 올라가면서 가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의 호재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1, 2년 이내에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지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살펴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아요. 자, 구로 역세권입니다. 약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노후지고요. 실질적으로 구로역 인근 지역은 뭐 상권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뭐 스타벅스부터 해서 대형 백화점, 마트 많이 이런 상권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주택지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주택지가 있는데 지세도 좀 있고요. 이런 언덕이라든가 또는 또 골목골목들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차량 진입이라든가 또는 교통 혼잡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주차 문제도 굉장히 심한 지역이 노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곳에 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리 시급히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고 주민들도 그런 열망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또 서울시나 구로구에서도 이런 지역들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배제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한 개발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이곳은 구로역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도 묶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가로정비 사업 그리고 이런 역세권 개발 사업들로 모두 가능한 지역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로동 인근 지역에는요. 그리고 구로동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GTX B노선이 바로 신도림역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구로역과는 바로 한 정거장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GTX B노선을 따라서 송도라든가 또는 서울역과 인근 여의도 지역들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대형 업무지로서의 그런 접근성 굉장히 우수하다. 또 인근 지역에는 G밸리가 있고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를 따라서 인근 지역의 마곡이라든가 또는 남부 지역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이 또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신안산선도 완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안산선은 이제 여의도라든가 이런 영등포 지역들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도 1호선을 따라서 쭉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로동도 서부권에서는 굉장히 교통 표현이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후주택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례율도 좋고 접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재개발의 필요성 좀 따져봤었을 때 모두 만족하는 곳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하면 안 되겠지만 나면 안 되겠지만 뭐 화재라든가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났었을 때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런 지역들의 도로들을 정비하고 기본 인프라 시설들을 좀 정비하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미 이 지역에는 다세대 주택의 그런 공급량보다 다가구라든가 또는 단독들 그리고 노후되어 있는 신축들이 많이 없습니다. 공급들이.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상 재개발이 이루어졌었을 때 자기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부 지역들은 이렇게 이미 뭐 파손되거나 침하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역세권 강화 지역들, 뭐 높은 사업성을 보여주고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들로 시프트 사업지로 구성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근 지역에 이미 모아타운 3차 예정지라든가 모아타운들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 어디가 가장 좋느냐, 아래쪽으로 뭐 가산동이라든가 또는 대림역이라든가 이쪽 지역보다 당연히 신도림과 연결성이 있는 구로동이 훨씬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4억에서 4억 2천만 원이고요. 지역 시세에 현재 전세 시세는 2억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약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구로구 구로동 만나봤습니다. 지하철 1호선 구로역 그리고 가까운 곳에 신도림역이 있는데요. GTX B노선 호재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2호선, 6호선 역세권 인근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은 합정동입니다. 한강을 끼고 있죠.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합정동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거래가 된 건지 또는 이 지역에 대한 미래 가치로 뭐 물건 회수가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도 역시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뭐 물량이 어느 정도 받쳐져 있다면 매매 가격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에 대한 좀 포인트를 잡아보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신다면 좋은 그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포구 합정동이 이곳이고요. 자, 마포구는 용산과 여의도 그리고 서울 도심 지역들을 같이 함께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하철로 바로 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호선을 따라서 이제 광화문이라든가 또는 6호선을 따라서 공덕역과 용산, 삼각지 라인들 그리고 여의도 2호선과 5호선, 9호선의 환승을 통해서 여의도까지 모두 도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편이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합정역에서는 바로 한강만 건너면은 여의도이고요. 그래서 이 입지가 다른 지금 말씀드렸었던 세 곳의 입지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곳의 저평가를 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합정동입니다. 자, 이곳 합정동 6호선과 2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인근 지역에 많은 노선들이 있는데 뭐 2호선과 공항철도 6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5호선으로 환승하면은 직장인 노선이라고 5호선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공덕 그 마곡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동쪽 라인의 그런 고덕까지 모두 연결되고 도심권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선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합정동이고 이곳 이대역, 신촌역 인근 지역들 뭐 대학군들 잘 갖춰져 있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상권들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물론이고 뭐 멀티몰이라든가 또는 대형 병원 그리고 공원은 바로 연트럴파크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홍대 상권도 많이 죽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홍대 역세권 라인들 상권 아직도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권들이라든가 인프라들, 뭐 먹는 곳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모습. 바로 합정동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수요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합정역 인근 지역들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개발들이 이루어졌었죠. 그 배제됐었던 지역들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고 수요는 너무 많은데 이곳을 개발했었을 때 그 수요라든가 창출될 것은 너무 많은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사각지대 지원 정책의 수혜지가 되고 있고요. 이곳이 개발됐었을 때 그런 굉장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그런 차익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다. 자,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2, 3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 가능 지역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현재 약 2,500에서 6천만 원, 지금 2,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매매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정도의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지역 시세 3억 3,500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매매 금액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전세는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원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볼게요. 네, 마포구 내에서도 귀한 한강을 조망하고 있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합정역 2호선 출구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광역버스나 공항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곳은 또 공세권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죠. 뭐 가까운 곳에 망원 한강공원 그리고 선유도 공원이 있고요. 또 양화대교를 타면 양화 한강공원 까지 누려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